안녕하십니까, 김강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뭘 하고 놀아볼까? 그래, 그거 갖고 놀면 되겠구나. 자, 아저씨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 혹시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 그 유재석 아저씨가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민국의 대표 뇌생남들이 다니는 학교인 카이스트 출신의 페퍼톤스라고 하는 그 노래하는 분들 계셔. 그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출연하셨더라고. 여러분들 또 그분들 잘 모르시면 왜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 그지? 그 프로그램,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 나오시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두 분들이 뉴퀴즈에 출연하셨는데, 그 중에서 신재평 씨라고 계시거든. 근데 그 신재평 씨가 아주 망언을 날리셨어. 뭐라고 망언을 날리셨냐면, 자, 유재석 씨가 물어봤거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신재평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학의 정석을 푼대. 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망언이. 아니, 망언 아니고, 물론 사람들은 다 달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랑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푸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뭘로 풀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였느냐? 바로 이런 문제인데, 문제를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이게 뭐야, 짜증나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야. 자, 근데 뉴퀴즈에서 그 제작진들이 뭔가 그 해설을, 그 재평이 아저씨를 위해서 뭔가 해설을 달아줬는데, 그 해설을 내가 또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이거 도대체 뭔 놈의 해설이 이렇게 써놨나? 그건 아마 그 신재평 아저씨가 보시더라도 뭔 말인지 전혀 알아듣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 자, 그래서 아저씨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닌 그 페퍼톤스에 있는 신재평 아저씨를 위한, 아마도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실 리는 잘 없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라면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끔 그분을 위한 해설이고, 또한 동시에 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잘 듣고 여러 가지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해두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앞으로 하는 내용들 잘 따라오는데, 근데 이제 해설을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자, 본 내용은 그 미적분이라는 것을 조금 알면 좋은데, 선생님, 나 미적분 전혀 모르는데. 괜찮아. 대신에 아저씨가 미적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적분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가 몇몇 가지 그냥 성질이다, 법칙이다,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 그냥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면, 그 미적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해드리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 거 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좀 중요해. 알았어? 안 그러고 선생님 그거 왜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저씨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김강용 강의 보시면 여러 가지 아저씨가 법칙 성질들을 자세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아저씨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건 법칙이니까 받아들여, 이거는 이런 거니까 받아들여라고 하면 이해해 주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러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배경 지식 좀 한번 알아보자고.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쓰여진 거, 그지? 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 거야. 우리가 보통 파이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무리수 중에 하나지, 그지? 자, 그런데 자연계를 진학하신 학생들은 그 미적분에 가면 이 파이처럼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무리수가 하나 있어. 그거 하여 뭐라 하냐면 exponential이라고 하는 저 알파벳 E로 표현되는 저와 같은 무리수가 있는데, 저 무리수의 값은 대략 얘가 대충 3.135씩이 하듯이 저와 같은 무리수가 있다고. 오케이? 저런 무리수는 대략적으로 2.7모씩이 한 저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
무리수야. 자, 저와 같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캐치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냐면 로그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로그. 자, 그럼 로그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자세한 성질들은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어. 자,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A의 비승 이렇게 있어. A의 비승. 그럼 A의 비승이라고 되어 있는 저같이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놈이 있을 때 그 놈에게 내가 로그라는 것을 씌우면 요 지수 자리에 있는 요 B라는 값이 고스란히 요 앞으로 튕겨 나와서 저기는 저 값은 B 곱하기 로그 A의 값과 같게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로그인데 특별히 미치 엑스포넨셜인 그와 같은 로그를 우리가 자연 로그라 하고, 표현 자체는 어떻게 써주냐면 ln 해서 뭐 이렇게 ln 내추럴 로가리즘 해서 아이 영어 싫어 하여튼 저렇게 ln으로 표현을 해. 그럼 이걸 간단하게 아저씨가 이 위쪽에다 다시 한번 좀 표현해서 써본다라면 어떻게 된다? ln a의 비승은 요 지수 자리에 있는 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b 곱하기 ln a 요와 같이 표현이 된다. 적어놓으면 저렇게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배경 지식 중 하나다. 요거야. 자, 또 어떤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냐, 요런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y는 lnx입니다 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자, 해서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저렇게 생겨본 함수의 그래프는 생겨먹은 꼬락서니가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원점이 있고요 라고 했을 때 생겨먹은 꼬락서니가 요렇게 하면서 요 x절편이 1이 되고 x절편이 1이 되고 계속 위로 볼록하면서 위로 볼록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한없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로그 함수네. 로그 함수니까. 오케이. 저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본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학습해 봐야 될 내용 중 우리가 이 교과 과정에서 계속 배웠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강령이랑 꼼꼼히 잘 학습하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기대를 해. 자, 어떤 거냐? 뭐 이거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지, 그지? 쫙 해서, 그지? y2-y1 쫙 있는 저와 같이 생겨먹은 것. 자, 우리는 요 놈이 분명 기울기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걸 알아. 즉,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항상 그 기본적인 독해가 필요해서, 아저씨 고등학교 1학년 강의 그 수학 독해법 거기 보셔도 분명히 연락의 아저씨가 소리 질러 말씀드렸었는데, 분명 뭐다? 그래서 저와 같은 놈에 대한 독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x좌표 분의 y좌표로 생겨먹은 분수식에 대한 독해는 항상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독해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지. 다시 뭐라고? x좌표분의 y좌표로 구성되어 있는 분수식은 우리가 이제 뭐다? 기울기입니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독해한다는 사실까지 캐치포인트.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소관계에 관련된 얘기들 한다고. 대소관계. 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소관계 쪽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 대소관계 쪽에 판단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까지 다 끝나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다 뭐 한다? 뺍니다. 뺐을 때 그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한다.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대소관계 판단 능력이었다라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부터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 강령이와 함께 학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 자, 그 이후의 과정,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의 대소관계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싸그리 다 어디서 판단하게끔 문제가 출제된다? 그치, 우리가 어디에서? 그래프에서 해결하도록 문제가 출제된다 이거지.
아니 언제까지나 초등학생처럼 맨날 뺐을 때 그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 뺐을 때 뭔가 닝기리 이렇게 하시니까 닝길럽적 딘럽적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뭐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부터의 대소관계 판정에 대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다 어디에서 해결하게끔? 그래프에서 해결하게끔 출제가 된다. 요거야. 자, 그러면 요런 거거든. 뭔데요? 아, 선생님. 아, 이런 거 잘 봐. 자, 예를 들어. 요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곡선이 하나 있어. 해서 뭐다? 이런 위로 볼록한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있다 쳐. 그러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그 곡선이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내가 뭘 한번 셀이 그려본다. 접선을 한번 딱 하니 그려줘 보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뭐가 있겠고 접점이라는 게 있겠고. 자, 그럼 저와 같은 접점이라는 게 있었을 때 분명 우리는 어떤 간단한 관찰들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는 요 점 그리고 접점이 있을 때 그 접점 이전에 있는 점들까지는, 그지? 접점 이전에 있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과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살펴본다라면 분명 접하기 직전까지는 분명히 요렇게 직선의 길기가 점점 계속 뭐한다? 증가하고 있는 중이지. 요거 이전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과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잇는 직선의 길기는 점점 증가하지. 그지? 그렇게 계속 증가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 요 접점을 지난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 이르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 다음부터는 접하는 순간 그 바로 다음부터는 그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점점 계속 줄어든다지. 그지? 아니 눈에 다 보이잖아. 그잖아. 그치? 이와 같은 내용 충분히 우리는 여러 과정에서 학습 많이 했었고 여전히 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소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래프로 해결하는 방법들 중 한 가지의 방법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음? 넥스트. 자, 그럼 뭔데요, 선생님? 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다? 로그가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어. 그지? 로그가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였지. 누구? 아, 거대 지수가 있어. 거대 지수. 엄청나게 막 이빠이 커. 무슨 5승, 6승, 10승, 아니 뭐 하여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99승, 막 100만승, 억만승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어떤 지수 자체가 이 지수 자리에 들어간 값이 아주 그냥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대했을 때 그와 같은 이 지수 값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바로 뭐였습니다? 로그가 갖고 있는 역할이었다고. 아니 김강용 채널에 그 지수, 아니 로그 아 조회수가 벌써 33,000원에 되는 그 영상 아직도 안 보셨다라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교과 과정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손쉽게 내용을 해결해 볼 수가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잉 어렵지 않아. 사실 정석책 문제 그렇게 푸신다는 재평 씨가 사실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것도 사실 좀 그래요. 그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어떤 건데, 선생님? 자, 99에 100승 요놈이랑 그리고 100에 누구입니다? 99승. 자, 얘네들 중 과연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 오케이? 분명 쟤네들이 양수인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아, 선생님, 그럼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아, 심심이 어떻든 없죠. 자, 지수값 자체가 일단 뭐 하시니까? 거대하니까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수, 거대 지수를 좀 간단하게 바꿔보기 위하여 양변에 너와 너의 각각 로그를 씌워봐도 괜찮겠다. 이거지.
여전히 그러면서 동시에 저렇게 로그를 씌워서 만들어진 이 값들끼리의 대소관계는 내가 본래 궁금했었던 요 하얀색에 해당되는 저들 사이의 대소관계랑 동일하다. 오케이? 동일하다. 왜냐면 ln 함수 자체가 뭐하니까? 증가하고 있는 함수니까. 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나 그럼 심심하니까 어찌됐든 로그가 갖고 있는 기본 성질에 의하면 요 지수 자리에 있는 값들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얘는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래 알겠어. 나 한번 앞으로 툭 튕겨내볼게. 그럼 얘랑 누구? 100 곱하기 ln 99와 또 누구? 톡 튀어나와서 99 곱하기 ln 100. 자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얘가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니들끼리의 대소관계는 니들의 대소관계랑 완벽히 또 똑같겠지 뭐. 그지? 여기까지 됐음. 아 근데 아직도 저거 이상하게 생겼어. 그럼 막 연락을 찾아봤더니 요 99의 친구는 99 요 99인 것 같고 요 100의 친구는 여기는 요 100의 친구인 100인 것 같아. 아 니들끼리 뭔가 약간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어차피 얘네들 둘 다 양수의 값 요 x에 99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있으니까 99는 한 요만큼쯤 있을 거 아니야. 들어간 함수값 양수잖아. 그게 너 양수라고. 네 양수라고. 그럼 너도 양수라고. 양수. 그지? 그럼 또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양수 두 개 양수에 똑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그들 사이의 대소관계는 변함이 여전히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 친구 너니까 알아서 그 친구들끼리 같이 붙어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니들을 각각 모조리 다 누구입니다. 99 곱하기 100으로 한번 셀이 나눠볼라 해. 그러면 얘도 얘로 나누고 얘도 얘로 한번 셀이 나눠버린다라면 그 분명 여기는 요 아이는 99 분의 ln 99 여기는 요 아이는 누구입니다. 100분의 뭐냐 ln의 100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여전히 다시야. 너랑 너의 대소관계는 어차피 양수를 나눈 거니까 니들의 대소관계랑 같고 니들의 대소관계는 이놈들의 대소관계랑 같고 그놈의 대소관계는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허연 놈들끼리의 대소관계랑 같겠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대소관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노마랑 여기는 요노마 사이의 대소관계랑 완벽히 동일하다 라고 판단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내가 은근슬쩍 뒤쪽에다가 빼기빵 요쪽에 빼기빵 요렇게 내가 빼기빵 고1 때부터 강령이랑 같이 했던 학습을 정상적으로 하신 수학 학습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 그지? 해주신다면 여기는 요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독해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존재하는 0,0에서부터 99, ln 99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군요. 그럼 여기는 요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독해 가능합니다. 원점에서부터 어디? 평면상에 존재하는 100, ln 100까지 이르는 직선의 기울기군요. 그러니 그와 같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대소관계만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옳거니 내가 구했구나. 뭘 구했구나. 그래 문제에서 궁금했었던 그들 사이의 대소관계를 충분히 구하고도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기지? 그러면 대화 끝났어. 분명히 뭐입니다. 우리의 lnx 함수의 그래프가 분명 졌다고 생겼잖아. 여기는 요 ln 99는 뭐다? 분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라는 그래프에 요 정의역에 99가 들어간 순간에 함수값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분명히 누구? 요 곡선 위에 존재하고 있겠네. 그리고 분명히 누구? 그렇지. 요 99 분명 누구보다 커? 1보다는 큰 상태에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분명 원점이란 건 어디 있어? 원점이란 건 분명 여기 있으면서 분명 뭐다? 여기는 요 곡선 밖에 있는 한 점. 그리고 누구다?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잇는
직선 길이에 대한 대소관계니까. 그러니 우린 뭐입니다. 일단 그 판단의 기준은 아까 전에 여기서도 했다시피 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우리 곡선의 근 접선이 핵심 포인트니까 그 접선은 내가 쏴 하니 한번 그려본다라면 그 접점의 좌표, 접점의 x좌표 얼마? exponential,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선생님 이게 어떻게 접점이 이렇게 됐나요? 댓글에 그런 질문 하지 마. 그럼 미적분 학습하시면 누구나 다 요 정도쯤에 접선 정도는 구할 수 있어. 아직 거기 과정까지 안 나가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럼 뭐야 선생님? 그럼 요놈의 엑스포넨셜이란 건 분명 2.7 모시기한 값이니까 2.7 모시기한 값이니까 뭐다? 여기 있는 요 99나 여기 있는 요 100 같은 경우에는 분명 너보다는 오른쪽에 존재할 거고, 그럼 대충 봤을 때 여기를 내가 99라 치고 여기를 대충 봤을 때 100이라 친다라면 그냥 대충, 그럼 분명 자 곡선 밖에 있는 한 점,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을 때 있는 요렇게 이어주는 직선의 길이랑 이렇게 이어주는 직선의 길이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분명 접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두 점들이니까 분명 그랬을 땐 뿅뿅 가면 갈수록 그 직선, 원점과 얘네들이 있는 직선의 길이는 점점 계속 뭐한다? 줄어든다. 그 대소관계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점점 그 직선의 길이는 작아지는 게 그래프에서 명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뭐. 여기까지 된 거 맞아? 그러니 결론 나왔네. 누구다? 여기는 UI보다 큰 건 분명 그래프에서 아주 심플하게 표현됐고, 그렇다면 얘가 얘보다 큰 거고,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큰 거고, 결론 누구입니다? 여기 있는 UI가 여기는 UI보다 뭐합니다? 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을 깔끔넓적하게 내려볼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니 여러분들 뭐다? 뭐 딴 얘기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본 문제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은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그 기울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좀 알고 계셔야만, 그리고 로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리고 대소관계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어떤 하나의 문제였을 때 그 대소관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말이지 분명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부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될 때 분명 어디서 해결하라? 그래프에서 해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습했으면 좋겠고, 아직도 강영유와 함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김강용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하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수학에 대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알았던, 아니면 누군가한테 배웠을 때 그냥 억지로 외워라 라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전국 최고의 개정 강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심화 강의도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의 계속 간간히 들으시면 너무나 저로서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용이랑 이와 같이 한번 놀아봤고, 자,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중에 뭔가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주저 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댓글에다가 궁금한 상황 같은 것들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 여러분들과 함께 할 법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꼭 아저씨가 칠판 앞에 서서 해결해 드리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고민 없어지는 그날까지 강용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업 바이바이!